영화 의형제에서 서로의 신분을 숨기며 송강호는 간첩 강동원과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한가 보네. 아파트 중도금 때문에. 몇 평짜리? 31평이요. 오, 자수성가했네 총각이. 아파트라. 이게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문제야. 아파트 때문에 떼부자 되고 아파트 때문에 부모 자식 간 갈라서고 우리같이 아파트 때문에 한 식구 되고. 유니테 다비타시옹. 프랑스 마르세유에 있는 이 건물은 현대 아파트의 효시라고 칭송받습니다. 총 337세대 12층으로 이루어진 인류 최초의 주상 아파트로 원래 르꼬르비지에가 저소득층의 향상된 주거 환경을 위해 설계했습니다. 이 건물의 착공이 2차 세계대전 직후였거든요. 닭장이나 성냥갑으로 비유되던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 가격은 12억 원. 한 달에 3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중산층이 중상층이라고 쓰고 부르주아라고 읽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25.4년 정도는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2017년 서울 아파트가 평균이 6억 원대였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우라통이 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도 이미 미친 집값, 이생망 같은 말들이 있었는데 4년 사이에 정확히 서울 아파트 값은 2배가 되었죠. 오늘 경제학자들도 맞출 수 없는 집값 전망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란 건 어떤 이로부터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혹시 아나요? 그래서 완전 더 미친 이 집값을 어떻게 할 힌트라도 찾을 수 있을지. 시퀀스 2 모더니즘. 현대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며 현대건축의 원칙을 만든 르꼬르비지에는 사실 건축대학을 나오지 않은 고졸 스타입니다. 스위스 출생인 그는 지금으로 치면 장식 디자인, 가구 디자인 등을 배우는 미술학교, 즉 예고를 나왔는데요. 건물은 사람이 사는 기계다와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시계의 나라 스위스에서 완벽한 부속품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시계의 모습을 보고 자란 그인 만큼 그의 건축적 방향이 시계를 닮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한 그의 스타일은 당시 사회 패러다임이었던 모더니즘과 아주 잘 부합합니다. 그가 그린 그림들을 보면 모더니즘이라고 글자로 쓴 것보다 더 모더니즘 같을 정도로 그는 당대 유명한 모더니스트였어요. 그는 사실 건축보다 책을 내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건축가로 소개하기보다 작가로 소개했고 그가 출간한 책들이 많기도 많았지만 오늘날 그의 건축적 이론도 건축을 향하여 라는 책에서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의 명성이 더 빛날 수 있었죠. 역시 지난 시간에 다룬 고흐의 사례처럼 자신의 주장을 미디어로 계속 피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네요. 사실 그는 젊은 시절 책 출간으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워낙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 당대 유명했던 건축가들 밑에서 일한 경험은 있지만 아직 유명하지도 않고 학위도 없는 르꼬르비지에게 건축 의뢰를 맡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의 건축적 열정은 에스프리 누보라는 잡지를 창간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그것을 통해 이름도 알리고 건축 기회도 잡을 수 있었죠. 역시 뜨려면 동서고금 막론하고 어그로를 잘 끌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는 그렇게 자신의 모더니즘적 건축 철학과 도시 계획을 잡지를 통해 마구 주장했는데 우리나라의 신도시 계획은 바로 르꼬르비지에가 주장한 아파트와 자동차가 주가 되는 부하쟁 계획을 차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효율로 딱딱 떨어지는 그의 모더니즘 세상에 가장 열광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시 풍경이 위에서 내려다 보아도 네모, 옆에서 보아도 네모, 정면에서 보아도 네모, 실외와 실내 모두가 네모인 네모의 꿈이 되어버린 것이죠. 시퀀스 3 빌라 사보아. 르꼬르비지의 건물 중 가장 잘 알려진 건축은 사실 루비테 다비타시옹이 아니라 빌라 사보아입니다. 빌라 사보아. 우리가 떠올리는 빌라는 아파트보다 층수가 낮은 친구 혹은 좀 작은 친구, 더 솔직히 말해서 싼 친구 정도로 알고 있지만 원래 빌라는 집 혹은 주택이라는 의미입니다. 르꼬르비지에가 만든 빌라 사보아는 우리 주변에 있는 빌라 혹은 원룸 건물에 있는 1층 기둥 주차장의 효시입니다. 그가 주장한 건축 원칙에는 1층을 기둥으로 들어 올려서 차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빌라나 원룸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주차 면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르꼬르비지의 필로티 구조는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쯤 되면 한국은 르꼬르비지에 빠는데 1929년 빌라 사보아는 당시에도 엄청난 화제를 낳으며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집 앞에 방명록을 두면 유명인사들의 사인이 쌓일 정도였어요. 지금도 많은 건축학도들이 견학을 가는 곳이죠. 하지만 이런 문화재급 건축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옥상인데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조지역이 아니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박공지붕이라는 경사지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박공지붕은 르꼬르비지의 모더니즘에 어울리지 않았고 무엇보다 집을 지으면서 사라지게 한 녹지를 지붕에 옮겨 놓아야 한다는 그의 건축 원칙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물이 새는 집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방수액 같은 것들이 발달해 있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건축주는 항의했습니다.
천정에서도 창문에서도 물이 샙니다. 수리를 부탁해요. 하지만 르꼬르비지에는 집을 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건축주의 아들이 폐병으로 사망까지 하자 화가 단단히 난 건축주는 르꼬르비지에게 소송을 합니다. 건축주와 건설업자 간의 분쟁은 오늘 내일이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천운인지 불행인지 이내 곧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시퀀스 4 롱샹 성당과 작은 공전. 아파트가 많은 비판을 받은 것처럼 모더니즘도 시대 변화에 따라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르꼬르비지에는 최전방에서 비판을 받았죠. 하지만 모더니즘은 여전히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발머리도 영국의 비달 사순이라는 헤어 디자이너가 네모난 콘크리트 건물을 보고 영감을 얻어 만들었고, 우리가 흔히 보는 공장, 병원, 학교도 모두 모더니즘의 산물입니다. 공장은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근대적 학교는 일하기 적당한 수준의 근로자들을 상품 찍어내듯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아파트도 르꼬르비지에가 꿈꾸던 모듈화를 바탕으로 판상형 84제곱미터, 천정고 2300mm가 표준화되어 보급됩니다. 그가 끝내 이루지 못했던 부화쟁 계획은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죠. 덕분에 우리는 고밀도의 도시화를 빠르게 이루어내고 중상층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더니즘은 우리에게 동시에 많은 피로감을 주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르꼬르비지의 말년엔 롱샹 성당 같은 기존에 자신이 주장하던 딱딱한 네모 건물과는 거리가 먼 건물을 지었습니다. 아쉽게도 왜 그의 말년에 이런 변화가 생겨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가 프랑스 보수당에 가담했다가 정치적으로 곤란을 겪고 난 이후에 심적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단순히 건축적 견해가 달라진 건지, 그리고 그는 왜 4평짜리 오두막을 짓고 그 오두막을 작은 궁전이라 부르며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의 아파트도 그의 말년처럼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집을 만들고 집은 사람을 만든다. 르꼬르비지에가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것 중 하나, 건축. 이것은 행복한 사람들이 만들어냈고 행복한 사람들을 만든다. 행복한 도시에는 행복한 건축이 있다. 안도다다도 건축학과 안 나왔네? 그래서 안도다다오가 르꼬르비지에 좋아했나?